안녕하십니까. 빚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. 가계, 기업, 정부 모두 빚더미에 지금 쌓여 있는데요. 뭐 언제든지 그 빚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게 현재 한국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한국은행이 10월 12일 날 기준금리 2.5에서 3.0으로 올렸습니다. 뭐 기준금리 3%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앞으로는요.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4% 시대, 5% 시대, 6% 시대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. 2023년에 지금 현재 만난 기준금리 3.0보다 2배가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한국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미국은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올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? 2023년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. 미국은 저렇게 계속 가파르게 올리는데 한국은 좀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죠.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한국의 빅스텝과 맞먹는다. 뭐 이런 얘기하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이 0.7을 올리는데 한국이 0.5%인데 어떻게 갔냐라는 거죠. 그러한 얘기를 누가 하냐?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떠들고 있습니다. 개소리죠. 개수작입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달에 물가가 정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죠. 사실상 무능력하고 일할 생각이 없는 이들이 저 자리에 앉아서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2023년에 물가 상승률 계속 5%가 될 것 같습니다. 치솟는 물가와 환율은 안 잡힙니다. 저렇게 0.5% 자연스텝 아닌 빅스텝 정도를 해서 잡히냐?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. 뭐 IMF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이 지금입니다.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. 가계부채, 기업부채, 정부부채 다 합치면 5천조가 넘는 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. 앞으로 더욱더 혹독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이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1900조죠.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의 신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연끌하고 B2에서 가계부채가 더 커졌습니다. 지금 현재는 이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, 뭐 현재 소득의 40%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가 38만 가구입니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69조, 거의 70조라고 하는데요.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뭐 한국 기준금리가 0.25% 올려도 전체 대출자 이자가 3조 3천억이 늘어난다는데 뭐 0.5% 오르면 뭐 65조죠. 6조 5천억이 늘어난답니다. 내년이 돼서 이게 뭐 기준금리가 한 3% 올라가면요.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? 한 40조가량 늘어나는 거죠. 미치는 거죠. 미치는 겁니다. 평균의 함정 때문에 뭐 대출자 1인당 부담해야 되는 연평균 이자가 32만원 이러면 별로 안 높은 걸로 보입니다. 근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정말로 그러한지 어떤지를 말이죠. 꽤나 우려스럽고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함부로 믿어서 안 되는 거죠. 뭐 이게 어떻게 될까?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? 잘 궁리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. 한국은행은 11월 달에도 빅스텝을 받습니다. 한국은행은. 그리고 11월로 끝날까요? 내년엔요. 내년에도 또 올릴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평생 모은 돈으로 모험하겠다고 설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. 뭐 계속 집값이 오른다, 계속 주식이 오른다,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죠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.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절벽이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겁니다. 주식은 주식대로 마찬가지죠. 개미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. 지금도 언론과 온갖 사기꾼들이 많은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려고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. 장관, 차관, 경제부총리, 한국은행장, 대통령 모두가 지금 사람들을 눈과 귀를 막고 흥분시키고 또 제대로 판단 못하게끔 계속 막고 있습니다. 왜 그러겠습니까?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죠. 이번에 많은 회사들이 망할 거라고 합니다. 벌써 우리는 푸르미 정리해고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.
걱정이죠. 망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으로 실직할 경우에 긴급하게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집안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을 지키는 우선순위는 1번은 건강이고요. 2번은 생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건강해야 오래오래 일할 수 있고요.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. 그래야 돈이 안 나갑니다. 가족의 삶을,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건강히 챙겨줘야 되고 또 생업을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은 필수입니다. 언제든지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파트 값이 10억이다, 20억이다 아무리 떠들이대도 현금 창출이 안 되는 부동산이 과연 자기한테 적합한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자기 처지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잘못 생각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. 지금 처지에서는 어떻게든 작은 액수라도 저축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다. 그래야 그 돈이 우리네 삶을 지켜줄 것 같습니다.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보호하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대단하고 큰일임을 말씀드립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고환율, 고금리, 고물가 때문에 기업들도 난립니다.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. 이러다가 기업들도 대거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, 한 개 기업이 5년 사이에 15% 늘었답니다. 2017년에 3,000개에서 2021년에 5,300개, 400개까지 됐다고 하죠. 기업 대출도 계속 불어나고 있답니다. 충격입니다. 가계, 기업, 정부 등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부채 규모가 5천조가 넘습니다. 이게 어떤 일로 우리의 현실을 몰고 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. 나아질 수 없다는 거죠. 발등에 불을 끈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상한 능력이 없는 차주들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습니다.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. 어느 시점이 되면 그 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입니다. 저는 저대로, 기업은 기업대로,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들이 많을 텐데요. 어떻게 지내야 대비할 수 있는지를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누가 그냥 대신해서 도와주는 일 따위는 벌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